깊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코스피 3,000포인트 가능할까? 조금 전에 자막을 봤는데 5,000인데 잘못 적은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가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오늘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거시 변수들 팩트 체크하면서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임 박사님하고는 키워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 첫 번째 키워드가 이제 우리가 관세에 대한 우려는 이제 덜었는가, 그리고 경기도 좀 우려는 덜었는지 이런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 얘기부터 하면 그동안 이제 물가가 올랐을까 봐 계속 걱정했는데 몇 차례 나온 물가 지표가 괜찮았고요. 그죠? 또 주말에는 고용 지표 나왔는데 고용 지표도 생각보다는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관세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들은 전보다 상당히 덜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지금 경기 지표가 계속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경기 침체를 노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이 잘 안 열립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미국 경제가 그만큼 기저에 조금 펀더멘탈이 견고한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말씀 주셨던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 물가 상승에 따른 공급망 충격이라든지 소비 둔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지금 미래에 다가올 위험인데, 네. 그 관세로부터 그 예상되는 그러한 충격이 어느 정도일지 지금 가늠하기 어려운데, 제가 볼 때는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고용 구조가 좋기 때문에 버티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한 여름을 지나면서 8월 지나서 9월 데이터부터는 네. 경기 지표가 사뭇 조금 수그러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가을에 조금 경기가 슬로우 다운 됐다가 아마 연말 정도부터는 상당히 경기가 좀 급냉하지 않을까. 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선박에 비유한다면 뭐 주가는 모터포트 같은 거잖아요. 하루도 막 방향을 확 트는 거고, 그죠? 지금 말씀하신 경기나 경제는 우리가 얘기합니다만 큰 상선이나 큰 배에 항공모함을 비유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서서히, 그죠, 방향성을 그렇게 보면 너무 낙관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관세 문제도 뭐 트럼프가 여러 노이즈를 계속 만들어 놓고 있는데 시장은 뭐 지났어. 이젠 뭐 별로 무슨 얘기가 나와도 시장은 좀 떨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미중 간의 중요한 두 번째 협상 이번 주에 열리잖아요. 관세 문제는 긍정적 해결 쪽으로 보십니까, 박사님? 관세 자체만 보면 뭐 그 위험이 피크아웃했다, 정점을 찍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불러놓은 이 관세율이 너무 높다라는 데 있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도. 네. 그래서 또 좀 부정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려서 네. 죄송한데, 장도 좋은데. 네. 그런데 지금 평균 실효 관세율이 지금 미국의 수입품이 연간 3조 3천억 달러인데 지금 15%입니다. 트럼프 취임 이전에는 한 3%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지금 15%의 평균 관세율이 이제 떨어지겠죠. 협상을 하면 할수록, 또 각국과 이제 문제를 풀면 협정에 따라서 이제 낮아질 텐데. 네, 그래도 전처럼 가기는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네, 네. 그리고 동시에 어느 날 모든 국가가 뭐 20개국은 아니더라도 뭐 주요 한 10개국이 다 관세 협정을 다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는 없는 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게 서서히 떨어지게 돼 있는 구조고. 그래서 보편관세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 한 10% 정도로 낮아지더라도 그거는 경제 부담이다. 네, 10%가 돼도 평균 관세율은 한 7, 8% 품목관세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나라는 빼고 어느 나라는 넣고, 또 품목별로도 제각각이겠지만 이 평균 관세율이 하반기에 7, 8% 정도 되더라도 트럼프 취임 이전에 비해서는 한 2배 이상 높은 관세율이기 때문에 미국 경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육 둔화라든지 전체적인 경기에 부담을 줄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관세의 지금 현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경기가 세계 경기를 상당 부분 얘기하는 거죠. 미국 경제와 관세 리스크 얘기를 먼저 했고요.
기분은 지금은 시장이 좋지만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김한진 박사님과 우리가 풀어보는 이야기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네. 매크로 변수, 대외 변수 봤고요. 이제는 대내 변수이군요. 새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추경을 진행할 텐데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을 것인가. 사실 뭐 이렇게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주가도 오르고 하니까 아마 참모들은 대통령에게 역시 좋습니다, 먹힙니다 그렇겠지만 대통령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제부터 사실 풀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뭘 먼저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가 고민일 텐데 새 정부가 해야 될 혹은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는 어떤 것들일까요? 일단은 뭐 새 정부가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언론에 밝혔죠. 네. 일단 소비 진작을 통해서 가장 빠른 경기 회복을 조금 마중물 역할을 재정 투자로 인해서 재정 투자로부터 얻어내겠다. 네. 그러니까 추경을 빨리 편성해서 일단 소비의 진작 거기에 따른 그로 인한 이제 성장률의 이제 그 보전 이런 부분들 지금 1차 추경이 14조 원이고 2차 추경이 지금 20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34조면 GDP의 한 1.2%, 3% 정도 수준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올해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하반기가 그래서 성장률을 올해 전체적으로는 한 0.3%포인트 정도 올릴 정도의 규모로 이제 파악되고 있고. 그밖에 안 되니까? 네. 기여도가? 예. 좀 길게 보면 네. 향후 한 1년이나 1년 반에 걸쳐서 한 1%포인트 정도의 GDP를 좀 최대로 잡았을 때 그 정도로 조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장에 대한 업 효과, 부양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이게 휘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휘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돈이 돌게 만드느냐라는 것은 또 다른 정책, 보완적인 정책을 통해서 또 해외 경기도, 대외 경기도 조금 뒷받침이 돼줘야 되고요. 또 관세 협상도 잘 풀려야 되고 또 글로벌 금리도 좀 안정돼야 되고 그다음에 주식 시장도 좀 좋아져야 되고 더 좋아져야 되고 이런 그 주변 환경, 금융 환경 또 대외 환경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이 돼야 조금 이 그 추경의 효과가 조금 더 크게 우리나라 경제에 투영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울러 지금 우리나라는 좀 구조적 침체거든요. 그래서 이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이 구조적인 어떤 한국 경제의 침체 요인을 얼마만큼 신성장 동력 투자를 통해서 얼마나 극복할 거냐라는 부분이 이제 2차 과제가 되겠죠, 앞으로. 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우리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국내외 뭐 합쳐도 한 1% 남짓 아니겠습니까? 외국엔 더 안 좋지만요.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성장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길 기대하는데 그렇게 1% 남짓의 성장률이 2%, 2.5 이렇게 가기는 어려운 거군요. 말씀하신 거 그죠? 네. 네, 사실 뭐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지금 이미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보면은 상당히 뭐 50bp 최근에 그렇죠. 올랐거든요. 그래서 2.59 정도인데 이번 추경으로 국채 발행이 한 30에서 50% 정도 증가합니다. 네. 그래서 전년 대비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최소화하냐, 이 부작용을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인 새 정부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추경과 경기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이코노미스트시니까 경제 사이클과 숫자를 보고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이번 주 지난주에 그 주가를 감성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으신 거잖아요. 다소 조금 중립적 보수적으로 보셨는데 다음 키워드를 보면 또 시장에 대한 전망은 조금 더 긍정적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들어봐야죠. 다음 주제는 어쨌든 이런 분위기로 정책에 대한 기대감, 대외 여건의 개선으로 올해 코스피 3,000포인트를 갈 수 있을까? 지수보다도 일단 상법 개정이나 여러 주주 환원 이런 새 정부의 그 자본시장의 오랜 그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향들은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기대하는 것은 보다 더 실체적인 주주 밸류업 정책이 지금 여소야대가 아니라 여대야소 구도에서 굉장히 의회를 통과해서 조금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법제적인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뒷받침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투영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코스피
코스피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나치게 억눌려져 있는 그동안 잘못된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아주 오래된 그 관행, 특히 이중가격제죠. 예. 대주주 한 주의 가치와 가격과 소액주주 한 주의 가격이 다른 부분, 그래서 의무 공개 매수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개정을 해야 되고요. 상법 개정도 정말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네. 정말 그것을 그 주주의 권한을 넣는 것을 굉장히 겁내하는, 그러려면 사실 상장을 하지 말았어야 되죠. 그 부작용을 억제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해서라도 상법 개정이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러저러한 그러한 밸류업 정책의 기대감이 지금 충분히 투영되고 있다. 이 수준이 지금으로서는 한 3천인 것 같고요. 예. 앞으로도 이제 밸류업 정책이 계속되면 4천, 5천도 가겠지만 거기에는 이제 밸류업 정책만 갖고는 안 되고 대외 여건이라든지 또 수출 개선, 또 내수의 회복 이런 펀더멘탈한 요인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ROE가 지금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10%도 안 되는 상태에서는 PBR이 한 배에서 지금 2배로 가기 어렵거든요. 1.5배는 돼야 되는데 1.5배로 가려면 ROE가 높아져야 됩니다. 자기자본 이익률이.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이익이 개선돼야 되는 것이고요. 밸류업 정책만으로는 뭐 한 3,500 정도까지는 갈 수 있더라도 그것만 갖고서는 뭐 필요 조건이지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우리가 앞에 그 주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장률을 사실 1%포인트 끌어올린다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인구 구조라든지 우리가 생산 수출 경제 구조 이런 게 많기 때문에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지수는 적어도 우리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저평가되어 있던 국면들 내부 문제를 해결하게 하면 우리의 어떤 체력상 3천은 최소한 달성하고 있는 목표치다. 그죠?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뭔가 이제 붙어줘야 되는 이제 네. 경기든 실적이든 대외 환경이라고 보셨고요. 그런 시점에서 보면 약간 섹터나 우리의 산업 흐름으로 봐서는 어떤 쪽을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역시나 뭐 AI 같은 글로벌 트렌드를 쫓아가는 게 좋은 건지, 우리가 눌렸던 뭐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쪽이 좋은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뭐 밸류업 이런 쪽이 좀 더 여력이 있는 건지, 뭐 섹터를 좀 본다면요. 글쎄요, 뭐 깊이 고민은 못 해봤습니다만은 지금은 그것보다는 일단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체질 자체가 바뀔 것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3천을 만약에 넘긴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진 게임이 되지 않을까, 본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게 결국에는 우리나라 성장의 향후 먹거리, 거기에 대한 정부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의 투영, 이런 측면에서는 결국 합리적 성장주가 다시 바통을 이어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합리적 성장주라는 것은 PR이 너무 지나치게 환상적으로 높지 않은, 터무니없이 높지 않은, 하지만 성장할 거라는 것에 대한 기대는 누구나 다 아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조금 대외 경쟁력이 뒷받침된 수출 주도 산업이 되겠죠. 우리가 다 아는 산업입니다. 또 방산이나 전력기기나 조선을 포함해서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폭넓게 조금 끌어줘야 3천 이상에서 우리나라 좀 제대로 된 조금 시세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뭐 워낙 눌려 있었던 쪽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지금 PBR이 1배 미만인 기업이 수두룩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정상화되겠지만 그런 재평가 과정이 지나고 나면 말씀하신 진검승부로 가게 되면 그래도 성장주인데 합리적 성장주라는 단어를 아주 좋은 단어를 직접 만드신 워딩이십니까? 좋은데요?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요. 너무 사실 성장이라고 문제가 너무나 그 미래 이익을 기대감으로 너무 땡겨 쓰는 게 있지 않습니까? PR이 뭐 100배 가고 200배 가고 이제 이런 거는 성장주의고 기대주의이긴 하지만 소위 합리적인 성장주엔 들어가기 어려운 거 그렇죠. 맞습니다. 구조적 합리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을 보면 좋겠다 얘기를 하셨고요. 네. 네, 오늘 이제 국내 증시 전망까지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김한진 박사님이 또 투자자들에게 드리는 투자의 인사이트 매주 준비해 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내용 궁금합니다. 보여주십시오. 같은 경제라도 주가에 따라 다르다. 같은 경제라도 주가에 따라 다르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맞아,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그냥 같은 경제 지표라도 네. 좀 주가가 비쌀 때는 더욱더 이렇게 조금 더 강한 경기 지표가 나와야만 주가가 그걸 호재로서 인식하고 네. 주가가 낮을 때는 쌀 때는 조금만 경기가 돌아선다라는 뭐 그런 신호만 나와도 경제 지표에서 우리가 그것만 읽어도 주가가 굉장히 좋게 반응하는 반색하는 이제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아울러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내가 아는 경기 상황은 시장이 다 알고 있고 나뿐만 아니라 너도나 다 알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경기에 조금 숨은 그러한 앞으로의 환경, 경제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더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 알아야 그게 이제 돈이 되는 그렇죠. 경제를 투자에 연결하는 그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경기 센티멘트가 지금은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앞서 첫 번째 꼭지에서도 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하반기에 경기 센티멘트가 조금 더 약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뭐 너무 지나친 낙관론보다는 합리적 낙관론으로 조금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일 스페셜리스트 잠깐 예고하고 인사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이제 미중 간의 협상이 지난번에 제네바였었나요? 한번 있었고 이후에도 좀 긴장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2차 협상을 꽤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해서 하겠다고 해서 기대감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런던 무역협상의 관전 포인트는 뭔지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창 교수님과 내일 깊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페셜리스트는 시장 키워드로 시장의 흐름들 체크하고 전략 세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